2교시 주제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슬개건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왕준호 교수께서 슬개건염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정형외과 의학회지, 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지를 보면요. 미국의 농구 선수의 32%, 배구 선수의 45%가 슬개건염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왜 농구 선수, 배구 선수가 이렇게 슬개건염으로 고생하는지 제가 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때려야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 동작들이 어떠세요? 달리는 것보다도 점프. 예, 다 떠 있네요. 네, 그렇죠. 다 떠 있고 다 점프. 농구는 어떨까요? 농구 점프하고 맞아요. 계속 뛰어야 돼요. 적중시켰습니다. 예,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둘 다 점프를 많이 한다. 점프를 많이 하는 거. 네, 사실 점프보다 문제되는 건 점프하면서 한 이후에 착지하면서 무릎에 부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농구, 배구 말고도 요즘 배드민턴도 많이 하시죠. 네. 테니스도 많이 하시죠. 마라톤 많이 하시죠. 뭐 이런 것들도 운동선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운동선수만 생기는 줄 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에 진짜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라톤 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사실 좀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점프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슬개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슬개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슬개골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었으면은 무릎슬, 뚜껑개, 뼈골이거든요. 무릎을 덮고 있는 뚜껑뼈예요. 그리고 슬개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게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인데요. 허벅지 근육이 정강이 뼈로 전달돼 있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걷고 뛰고 점프하고 사실 슬개골 때문에 점프도 다 하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만질 때 만져지는 부위가 슬개골인 거죠. 네, 요 그렇죠. 뚜껑같이 생긴 거. 앞에 튀어나온데. 네. 요거 만져지는 거 요거. 위에 만져지는 거 이거요? 네, 그럼요. 네. 오. 그 슬개골하고 정강이뼈하고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제 슬개건이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의 10배가 슬개건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10배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슬개건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슬개건염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염증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딱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염증 세포는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내피세포, 상피세포가 증식돼 있고 그다음에 퇴행성 점액병변이라고 있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슬개건염이라는 것보다 슬개건 병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냥 편하게 슬개건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슬개건염은 어떻게 갑자기 다쳐서 생기는 거냐? 급성손상은 아니에요. 슬개건염은 급성손상은 아니고 만성적인 거, 과사형 증후군, 많이 써서 생기는 과사형 증후군인데 과사형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과하게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사실 충분한 휴식을 거쳐서 다시 회복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세 손상이 생긴 상태에서 또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미세 손상이 점점점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조직 변성이 생기고 그게 과사형 증후군입니다. 그럼 슬개건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일단 슬개골, 뚜껑뼈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통증이 있어요. 아래쪽에. 네. 통증이 있고 보통은 초기에는 운동할 때 통증이 심하고 주로 점프하는 운동할 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도가 심해지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긴 합니다. 그러면 슬개건염이 생기면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MRI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일반인의 무릎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슬개골이고요. 그 앞에 까만 띠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정강이 뼈로 연결된 일정한 두께의 얇은 슬개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게 슬개건이구나. 네,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 좀 다르죠? 네. 되게 부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두꺼졌고 하얀색으로 변해져 있죠. 띠도 없고. 저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 MRI는 유명한 배구 선수의 MRI인데 오. 모든 치료를 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실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받았던 분이십니다. 예. 이렇게 프로 선수들은 사실 아파도 실수가 없기 때문에 슬개건염이 있어도 잘 치료가 잘 안 되는데요. 운동이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슬개건염이 생겼다 그러면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좀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아까 아픈 부위를 말씀드렸죠. 뚜껑뼈의 바로 아래쪽, 슬개건 위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는 압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압통을 느낄 때 무릎을 핀 상태에서 눌러보면 안 돼요. 사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봐요. 앉았을 때. 네, 아. 슬개건이 좀 긴장됐을 때 눌러봐야 압통이 아. 정확히 진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개건염으로 진단이 된다면 사실 초음파나 MRI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슬개건염이 생긴 분의 초음파입니다. 많이 두꺼워져 있죠. 아래 MRI도 두꺼워져 있고 하얗게 변화된 거 보이십니다. 이분도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시고요. 저런 MRI나 초음파만 봐도 저는 저 선수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눈에 다 보여요. 저렇게 생각보다 변형이 크게 일어나네요. 굉장히 심하게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사용 증후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했다면 덜 쓰는 게 치료입니다. 물론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도 줄여주고 좀 염증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사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플루로 주사, 그다음에 DNA 주사라고 하는 PD하는 PN 뭐 이런 주사, 그다음에 다양한 주사, PRP 주사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어려워요. 굳이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슬개건염도 네. 그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맞기도 하나요? 그 스테로이드는 사실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자주 맞게 되면 인대가 약해지고 심한 경우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역도 선수가 끊어져서 와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10번 정도 맞았던 것 아유.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어주는 수술한 적도 있는데요. 아주 그냥 참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유일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운동의 이름은 원심성 내리막 스쿼트 운동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내리막길에서 하는 건데 사실 그 방송국에서 좀 아침마당에 준비해준 이런 경사로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를 사실 수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냐면은 인터넷에 보면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라는 걸 사시면 돼요. 오늘 운동하시려고 운동하실 크진 거죠? 않죠. 일반 가정에서 조그마요. 조그만 거. 그래서 예. 사실 종아리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내리막에 쓰는 거예요. 내리막에? 일단 내리막에 쓴 다음에 그다음에 아프지 않은 다리를 먼저 드는 거예요. 들고 무릎을 구부려 70도까지. 구부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양발로 올라가고 구부릴 때는 한 발로 내려가서 70도까지 구부리고 올라갈 때는 양발로 올라가고. 구부릴 때 통증이 있어도 좀 참고 할까요? 예, 참고 하셔야 돼요. 약간의 통증은 참고 해야 약간의 통증. 심한 경우는 하긴 어렵겠죠. 예,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15번 반복하시고요. 3세트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먼저 균형을 잘 잡고 괜찮은 쪽 다리 들고 무릎을 구부린다. 70도까지. 그다음 올라갈 때는 그냥 양발로 올라가고. 이건 내려갈 때 운동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갈 허벅지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한쪽 다리로 올라오면 무리가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올라갈 때는 양쪽 다리로 양쪽 다리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내려갈 때만 한쪽 다리로 내려갈 때 허벅지 내려간다. 운동.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거는 슬개건염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그 무릎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허벅지 근육 강화시키는데 왜 중요하냐? 허벅지 근육이 번지 점프할 때 스프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슬개건염 예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착지가 중요한데 운동화 점프하고 착지할 때 이렇게 착지하는 거 어때요? 너무 뻣뻣한데요? 뻣뻣해요. 예, 예. 예. 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으로 좀 와서 해주시죠, 선생님. 예, 예. 오. 뻣뻣한 착지가 있고 부드러운 착지가 있어요. 착지할 때 다리를 펴고 있으면 충격이 많이 가고요. 예. 그 발끝부터 해서 종아리하고 허벅지에 근육에 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90도 이상 구부르기. 야, 이런 부드럽게.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면은 무릎의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힘든 일은 다음부터 최시중 씨 시키셔도 맞아요. 됩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그리고 슬개건염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발 잘하고 잘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사형을 막아야 돼요. 충분한 운동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잘해서 과사형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착지 훈련 같은 걸 잘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릎 아프지 않고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